네, 어느덧 5월도 중순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고요. 새로운 군수와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도 보름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선택이 모여서 오늘을 이루듯이 앞으로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선택이 나쁘고 좋을지 미리 알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역사의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겨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 혹은 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날을 미리 알지 못한다는 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네, 2022년 5월 17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 상상 시작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뒤에라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네. 아, 네, 네, 제가 방송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건강 문제 때문에 한번 못 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청취자분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네, 옥천신문의 권호성이고요. 같이 우리 해주시는 PD님은 네. 네, 네, 박진희입니다. 네. 예, 저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영동 소식인데요. 이 영동 와인 꽤 유명해요. 영동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아, 네, 저는 뭐 와인을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10일 날. 네. 네, 근데 여기에 만찬주로 이 영동 와인이 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이제 전통주를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좀 외빈에게 소개하자는 취지에서 취임식 당일 만찬에서 이제 지역별 우리수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이제 영동 와인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란원이라는 그 와이너리 농가에서 만든 샤토 미소 로제 스위트 와인이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자리에는 사실 이 샤토 미소 로제 스위트 외에도 뭐 경기도 양주에서 생산된 그 허니문 와인, 그다음에 제주산 청주인 리모메, 그리고 전북 무주에서 만들어진 붉은 진주머루 와인, 그리고 강원 홍천에서 나온 너분의 스파클링 애플 라이트 이렇게 해서 총 6종이 그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는 와인 농가나 전통주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6개 꼽혔다라는 거는 꽤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 와인은 뭐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색깔이 연분홍색입니다. 연분홍색 길쭉한 병에 그 약간 투명한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제 딸기 향이랑 장미 향, 체리 향, 복숭아 향 이런 향들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농림부 주관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는 우리술 품평회에서도 대상을 2번 받고 최우수상 1번 수상한 굉장히 좀 우수한 와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맛과 품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수하다 이렇게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도란원이라는 와이너리 농가는 2019년에 이제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로 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우수 양조장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와인도 우수하지만 그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동이 사실 이런 와인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있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가 이방카 여사잖아요. 이방카 여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또 만찬주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때는 그 영동의 이제 여포의 꿈 화이트라고 해서 그 화이트 와인인데 그 와인도 거기 그 이방카 여사가 마셨다는 이후로 제가 여기 영동 얘기 들어보니까 매출이 확 뛰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번 저기 여포의 꿈 화이트는 혹시 드셔보셨어요? 그건 안 네. 마셔봤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어요? 요건 제가 마셔봤는데 네. 저 와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로. 네네네. 근데 화이트 와인은 좀 달달해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어요. 오. 한번 드셔보시고 추천드립니다. 네. 이 영동의 이제 와인 산업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2005년이에요. 2005년부터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했고요. 현재 한 40여 개 와이너리 농가가 각자의 그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캔베럴리 포도로 만든 그 레드 와인 혹은 뭐 화이트 와인 이렇게만 간단하게 2가지 종류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후에는 점차 다양한 그런 와인들이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저기 좀 처음에 설명드렸던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는 그 연분홍색이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파란색 와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이거 요즘에는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구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영동하면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노근리 사건이라고 있죠.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아세요? 아니. 예, 그 영동 노근리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
전쟁, 6.25 당시에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당했어요. 네, 그 사상전이었잖아요. 그건 참 이제 어떤 민족이 비극인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군의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억울하게 좀 죽음을 당했다는 게 이후에 밝혀졌는데 이 노군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가 그간 노군리 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고 접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난 작년 10월 19일입니다. 노군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올해 4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세 번째예요. 사실 이번에 유족 신고를 받는 건 세 번째인데 신고에 따른 노군리 사건 위원회는 이제 심사 등 이제 절차를 거쳐서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 기간은 5월 9일부터 올해 5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6개월이고요. 신고는 뭐 생존 희생자 유족이나 뭐 친인척, 제3자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신고 접수는 충청북도지사청 행정과에 하거나 영동군 시설사업소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할 수 있고요.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제외 공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신고는 노군리 사건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노군리 사건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이 조사를 통해서 노군리 사건 피해가 보다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 이분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상도 하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기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보훈 소식을 준비했는데 보훈 소식을 듣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소향과 박완규가 불렀는데요. 네, 노군리 사건들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네,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평화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보기 원하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함께 꿈꿀 수 있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보기 원하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 함께 노래하는 세상 더 이상 절망은 없으리 우리 서로 손을 내밀 때 더 이상 장벽은 없으리
새로운 하늘 아래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은 소식인데요. 뭐 옥천에서도 요즘 이제 한창 지방선거 때문에 후보자분들이나 또 지지하신 분들이 열심히 좀 다니시고 있는데 보은의 지방선거 소식을 준비해봤어요. 이제 보은에서도 지방선거 선거구별 대진표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 보은 같은 경우는 한때 군수 후보자가 10명이 넘게 막 등장해가지고 엄청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대부분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한번 하나씩 좀 알아보면 일단 군수 선거의 경우에는 이 민주당에서는 김응선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후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태영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자 구도가 짜여졌고요. 이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당초에 없었는데 이 군수 선거 경선에서 2등을 한 이 박연수 후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떨어졌죠. 결국엔 경선에서 김응선 후보가 되고 이분이 지난 5월 3일 도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국민의힘 박경숙 후보하고 양자 구도를 가지게 형성하게 됐죠. 보은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하나예요. 옥천은 지금 두 개잖아요. 근데 보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양자 구도를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군의원 가선거구,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은읍 선거구입니다. 보은읍에는 이 민주당에 있는 김도화, 양화용 후보가 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대성, 이용노 후보가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은영 후보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이분도 같이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됐고요. 무소속 출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원 나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속리산, 장안, 마로, 탄부, 삼승면. 그러니까 여기는 청성면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영석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응철, 성재용 후보가 나왔고요. 무소속에서는 이명희 후보가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의원 다선거구는 수한, 회남, 회인, 내북, 산해 이쪽인데 여기는 옥천이랑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영, 국민의힘에서는 최부림, 김낙경 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김경애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의원 비례대표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정은숙,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장은영 후보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가선거구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은영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당초 이은영 후보는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재심을 청구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김도화, 양화용, 이은영 예비후보랑 경합을 벌였는데 4월 6일 면접 심사 후에 4월 한 15일에서 16일 사이 한 명을 컷오프에 공천한다는 계획이 알려지기도 했었거든요. 컷오프 한다는 거는 공천에 올리지도 않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이 같은 소식이 좀 전해드는 이제 본 민주당원들이 이제 충북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당시의 공천 결과 발표가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건데. 이후에 이제 4월 30일에 군수 경선 결과 및 비례대표를 발표할 때도 보은읍 선거구는 제외할 정도로 민주당, 충북도당 공관위는 이제 장고를 했어요. 그러던 끝에 5월 2일, 그러니까 다른 후보 다 발표났는데 읍선거구는 5월 2일에서야 선거 한 달 남기고 김도화, 양화용 후보를 확정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경선을 계속 주장했던 이은영 예비후보는 바로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를 했거든요. 청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은영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도 아니고 컷오프된 이유도 모른 채 본인이 그냥 선거도 나서지 못한 채 밀려버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경선을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으로 이틀 전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그리 녹록치는 않아요. 이제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이제 그 박순영 예비후보가 이제 재심 청구를 한 건데요. 이 4월 27일이죠. 이제
그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장은영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박순영 예비후보가 곧바로 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박순영 예비후보는 뭐 비례대표는 내정돼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그리고 비례대표 결정 근거가 뭐냐. 뭐 이런 평가를 막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반발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재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민주당에 가겠다. 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후에는 뭐 별다른 지금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뭐 이제 수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공천 경쟁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각 당의 군수선거 예비후보자들이 10몇 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경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경선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그 정리가 되는 그렇게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진짜 경쟁이 남았잖아요. 진짜 전쟁이 남은 건데 각 이제 정당별 진영이 꾸려졌으니까. 근데 과연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이 단일 팀을 이뤄서 공천 후보 선거운동에 합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군수후보가 6명씩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분들이 다 지역에서는 그래도 내로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실. 선거에 떨어졌지만. 근데 표면적으로는 경선 결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이게 이미 그 과정에서 갈등도 겪었고 경쟁도 하면서 서로가 상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 내내 이제 각 후보 진영마다 선거법 위반 이야기가 끊임없이 입에 오르내렸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를 작용할지도 초미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 진영은 꾸려졌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뭐 아무튼 노래 여기 이제 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과학 상상 이야기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노래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네, 과학상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형국이긴 한데 이제 팬데믹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잘 안 맞는 주제 같을 거예요. 네. 네, 그거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을 겪었는데 저희 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국가마다 그 상황에서 달리 적용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제 과학 잡지 스캡틱 29호에 있는 칼럼니스트 오후라는 분의 팬데믹 민주주의를 묻다를 참고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PD님 자 민주주의라는 게 좀 어려운 주제인데, 네. 민주주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렇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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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예,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네, 선거를 하니까. 그렇죠. 네. 아마 이 청취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있죠. 문제도 많고 하지만 대다수는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예,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수용한 공화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권 부분은 민주주의에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공화주의에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공화국, 네. 리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네. 안에 있는 요소입니다. 네. 그 요소는 그게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주제는 아마 청취자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과학 이야기인데 뭔가 약간 사회과학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예, 오늘은 과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이 그 사회과학적 사상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자 K 방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K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되게 네. 우수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되게 저는 대처를 좀 빨리빨리 잘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퍼지기 전에 네. 잘 맞고 그리고 이 드라이브 스루도 하고 네. 좋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을 잘 효과적으로 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K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K 방역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뭐 국뽕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인정받은 측면이 커요. 이제 K 방역에 대한 해외 보도를 제가 한번 봤는데 요즘엔 잘 나옵니다.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좀 특이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외신들이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한국의 방역을 우수하다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좀체 드물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기 기사 쓰는 기자만 그 언론사랑 기자 메모가 다르지 똑같은 기사들이 쭉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동소이합니다 평가들이. 근데 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언론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의 일관되게 우수하다 평가되는 건 이건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걸 봐야 된다는 게 이 오후 칼럼니스트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떤 내용인가 봤는데 이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산을 가장 잘 막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네, 또 있습니다. 몰라요. 중국이에요. 아.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잘 막았는데 중국은 환자나 밀접 접촉자를 격리시키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한 도시 자체를 통째로 폐쇄를 해버립니다. 거기는 문제가 터지면 그러니까 상하이 봉쇄 뭐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이거는 방역 시스템만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퍼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게 어떤 사례들도 있냐면 호텔 투숙객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거 걸린 게 아닙니다. 투숙객 중 한 명이 확진자 접촉했다는 이유로 호텔 전체 인원을 투숙객을 포함한 전체 인원을 2주 동안 격리시켰어요. 근데 거기엔 누가 포함됐냐면 길무로 잠깐 호텔 들어간 로비 가서 길 묻고 나간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와.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에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거든요. 다녀갔는데 당일 디즈니랜드를 찾았던 33,000명 전원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어요. 와.
예, 만약에 한 지역에 동선을 확인 앞서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 지역을 통째로 격리해서 출입국을 막습니다. 자, 이런 방역 시스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과하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쵸? 이게 강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이기도 네. 하고 문제가 좀 많은 방식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국이 K 방역이 잘 되는 이유가 방역을 잘해서라고 하셨거든요. 아. 근데 효과로 따지면 중국이 더 높은데 왜 중국은 강압적으로 보일까요? 그러게요. 네. 중국 근데 너무 진짜 네. 과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죠. 과하다의 기준이 네.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보신 건데, 자, 중국의 이런 방식은 분명 효과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렇죠? 음. 도시를 통째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를 치면은 옥천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유, 사람들을.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 정부가 보상을 해줄까? 글쎄요, 중국 정부 보상할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사실 중국의 방역 그런 통제 시스템과 통제 수준과 비교하면은 한국에 있는 통제 수준은 약과예요. 약과인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엄청 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겠습니까? 만약 한국에서 중국 같은 통제를 했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네, 네. 자, 이제 서양은 이 한국이 도시 봉쇄 같은 그 중국 사회주의 같은 강력한 통제를 하지 않고도 IT에 기반한 추적 시스템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 해외 입국도 허용했죠. 영업 시간 제한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활동과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뭐 5인 이상 뭐 이렇게 해서 5인 이하 네. 이렇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부분인데,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중국은 봤을 때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도시 통째로 봉쇄를 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PD님 받아들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아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이제 외국으로 가볼게요. 네. 서양입니다. 자, 팬데믹 시기에 프랑스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프랑스랑 미국이 어땠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럽 같은 경우, 저- 영국 이런 곳.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거기는 확진자가 수십 명씩 아, 나왔어요. 네, 네. 많이 나올 때 뉴스를 보시면.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던가 네. 거리두기를 강제할 수 오. 없다라던가 또 방역 패스는 차별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쪽 사람들은 네. 아니 국가가 무슨 권리로 날 보고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 왜 무슨 권리로 나보고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네. 그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다. 이게 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공동체를 위해서는 되게 네. 안 맞는 행위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주장의 기저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주권자인 국민이 정부한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행위를 하는 건데, 백신조차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유럽은 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되게 한심하게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 뭐 민주주의에 유럽이 자랑하는 민주주의, 유럽이 자랑하는 공화정이 실체가 결국 저거였어라고 우리가 사실 우월의식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중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확진자가 많이 늘었을 때 오미크론 변이 시점이었어요. 많이 늘었을 때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뜻이 싶다 이랬어요. 저 봐. 역시 중국 시스템이 우수해. 네. 신기하다. 네. 네. 그냥 또 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거기 사회주의 국가잖아.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유럽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 국가 내 체제에서는 K 방역이 가장 우수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면은 과연 자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남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강력한 그런 도시 봉쇄적 방역 시스템에서 만족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네네. 우와. 예. 그리고 이게 결국에 방역이란 거는 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걸로 정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기,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 보기에는 참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사례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폭압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한국을 후진적이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겁니다. 회의주의적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거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아니요. 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실제로 주요 선진국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경 없는 기자회, 네, 국경 없는 기자회 유명하죠.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는 중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180개국 중 177이라고 했습니다. 아유. 네, 거의 뭐 하위죠. 네. 근데 북한이 179위예요. 아이고. 그럼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인들 스스로는 본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만족도도 높아요. 2018년도에 세계 가치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중국인 3,036명에게 민주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평점이 7.13점이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근데 10점 만점을 준 비율이 15%를 나왔거든요. 그럼 한국은 몇 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높았을까요? 한국은 아니요, 높진 않았을 것 이보다 같아요. 낮았어요. 아. 한국은 이보다 낮았고 만점 비율은 1%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조사만 따지면 네.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민주주의적인 국가인 거예요. 국민들 조사만 따지면. 네. 자, 2019년에는 다른 기관의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현재 정치 제도가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결과가 비슷했어요. 한국은 21%가 긍정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독일은 26%가 나왔는데 중국은 69%가 나왔어요. 3배. 네, 70%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진짜 그렇겠어? 이거보다 국가가 통제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도 자기가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 민주주의 가치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권도 말씀하셨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가치 딱 떠오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선거. 응? 선거. 네. 네. 또. 그리고 또요? 네. 민주주의 가치? 네. 자, 뭐 우리가 네. 우리 같은 언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아, 네. 있죠. 네. 이게 민주주의적 가치입니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공정한 선거제도 네. 그리고 집회, 네. 결사, 자유 이런 걸 떠올릴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법치입니다. 법치가 가장 위에 있어요. 법치를 민주주의 자 지니 PD님은 법치가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다른데. 네. 우리나라 대부분은 법치를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두 번째, 기초생활 보장. 이걸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일자리 보장. 우리는 복지 정도로 생각하는 네.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에서는 언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 후졌네. 역시 우리나라가 뛰어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듯 서양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연 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들을 후졌어. 저게 유럽과 우리가 그렇게 뭐 잘났다고 떠드는 미국과 유럽의 현실이야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가치관도 다르죠. 마찬가지로 유럽 민주주의가 우리가 같을까요? 달라요. 네, 미국과 유럽에서 방역 패스,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거부감을 불러킨 이유는 여기에 있던 거예요. 각 다른 겁니다 서로. 그래서 좀 더 이제 다시 K 방역하고 민주주의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너무 막 얘기를 많이 쏟아낸 것 같아서 노래 한 곡 듣고요. 한번 또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제가 두 가지를 골랐는데 골라주세요. 이무진의 신호등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무진의 신호등. 네, 좋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예, 계속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네, 뭐 이 정부의 방역 조치 예, 저항하는 서양 시민들,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 예, 그 이해 못할 행위들, 투쟁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되게 멍청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결과로 나타난 거 봐도 이들의 행위는 멍청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멍청한 행위긴 한데 그 행위에 의미가 없느냐? 이거는 전 다른 문제라고 봐요. 왜 그들은 멍청한 행위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하고 알아보는 게 우리 할 일이다. 네, 자 방역 패스 시스템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QR 코드를 통해서 코로나19 추적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초에 방역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했었어요. 싱가포르입니다. 그렇게 공지도 돼 있고 그 나라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경찰이 이 정보를 강력 범죄자를 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력 범죄자를 잠댔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 같은가요? 사실은 조금은 괜찮겠다 싶으면서도 그쵸? 뭔가 묘하게 찜찜한. 네, 사회가 그래도 좀 안정될 것 같고 네.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방역, 그러니까 당초 정보 수집의 목적과 다른 걸 정부가 한 거잖아요. 이 코로나 방역이 국가 권력 남용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 됐어요. 이후 논란이 됐는데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국민들은 뭐 나쁜 놈 잡는 데 썼다는데 동의를 하면서 싱가포르 경찰은 이 정보를 범죄인 공무에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자, 처음 정보에 제공했던 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정보가 모이고 나서는 수집하겠다고 했죠.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한번 봅시다. 다시 저 중국 얘기인데, 네, 중국은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다고 하죠. 네. 특히나 그 경제 시스템, 네. QR 코드 결제,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잖아요. 근데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는데 중국의 얼굴 인식 시스템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와. 근데 이거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중국은 즉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근데 얼굴 인식 정보가 무서운 이유는 자, 지문 인식 시스템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한다는 걸 인식을 해요. 내 아이디 카드를 제공한다고 해서 제공한다 합시다. 이거 내가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얼굴 인식 시스템은 내가 내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의식할 수가 없어요. 네. 얼굴을 가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해서 모든 국민이 어디 가고 무엇을 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합니다. 예. 당사자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어요. 네. 예. 이 간편 결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만큼 간편한 나라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이걸 수용하는 추세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은 사회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에게 행동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영화 아니야? 예. 네. 예, 조지 오웰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 같은 네. 개념인데 고득점자는 혜택을 주고요. 저주자는 불이익 주는 시스템입니다. 길거리에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 감점이 되고요. 온라인 게시물에 댓글 다는 것도 감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효도도 감점이 포함됩니다. 여기 참고로 중국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찾아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 위반이에요. 정기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시스템. 효도까지 네. 나라가 정해주는 네. 좀 네. 제 자유와는 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신용제도. 너무 예. 하나하나 다 오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거의 사람마다 여기에 뭐죠? 그 칩? 바코드 잡혀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거부감 굉장히 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적극 사용하고 있대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사회신용제도 점수를 공개한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증명한대요. 내가 이렇게 높은 점수의 사람이야. 약간 그거 같아요. 당근마켓 네. 매너운동. 네. 아 그래요? 그런 느낌. 예. 그럼 당근마켓은 네. 물건에 대한 판매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가 다른 데 사용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네, 근데 나의 신용 정보, 재산, 뭐 그다음에 그 주법 여부, 인터넷 활동 여부, 어디서 물건 사고 뭘 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섭다. 예. 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민주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보죠. 예, 저는 이게 이런 괴리가 우리와 서양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이 결국에는 서양이 우수하려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양 유럽이나 미국, 프랑스, 뭐 영국 이쪽 사람들의 방역 시스템과 그걸 거부한 사람들의 백신 거부한 사람들의 문제는 멍청한 수준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K 방역의 그러니까 이 서양의 K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바라보면 관점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정부 방역이 가져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발달한 IT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 왜 이런 거 부분에 대해 저항을 많이 했느냐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방역 조치 이런 건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한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멍청하다고 놀렸고 또 내 마음속으로는 우월의식을 가지기도 했던 그들이 말하는 이 행동들, 그들이 말하는 자유의 권리도 마냥 비웃을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믿는 혹은 신뢰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관도 회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마다도 다르게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군부 정권을 찬양한 분들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군부 독재는 독재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민주주의를 연결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이 K 방역은 분명히 성공한 방역이지만 동시에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게 분명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정부에게 우리의 이동 정보,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거부감이 이전보다 훨씬 줄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행동 정보,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경험을 하면서 QR 코드 찍고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건 더 이전에는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우리 주변에 이를 거부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쟁취해낸 자유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독재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 과연 바람직한가, 맞는 방향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따져보지 않는 데서 저는 발생한다고 보고요. 국가가 이렇게 자꾸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국가의 나의 개인 정보, 나의 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어려운 주제인데 저도 이걸 정리하느라 좀 힘들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주제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국으로 가득한 무대 위에 올라 자유로운 몸짓 그 사랑스러운 느낌 oh yeah. 저 따분했던 하루와 일상에서 벗어나 oh, tonight 조슈의 타이거 지구를 둥지고 떠올라 막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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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을 춰 떨리지 말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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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봐서 Just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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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나 멈추지 난 love this song Just wann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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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ce just dance Hey shining like a disco ball 빨간 high heels on the look Got my eyes on you and you got yours 저 태양이 다시 누들 때까지 궁금한데 뭔가 달라 왠지 묘구석이 있네 난 가려져 있는 게 보여 우리 모두 이상해 지금 시간 사람을 가장한 낯선 존재들처럼
잊어버려 우리 늘 복잡한 저 세상과 기대에서 벗어나 tonight Just you and I 지구를 둥지고 떠올라 막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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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을 춰 떨리지 마야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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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봐서 I just wanna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나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Just wanna dance Just dance 어차피 작은 점일 뿐이야 보석 같은